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남성희 스피치 면접학원의 남성희 원장입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또 유튜브로 인사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바로 지난주였죠. 전국 지방직 공무원 필기시험이 있었습니다. 먼저 시험에 응하셨던 모든 수험생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무래도 1년이라는 시간을 또 다시 준비하고 또 처음 시험에 또 도전하시는 분들도 많았을 거기 때문에 그 긴장감, 부담감 정말 컸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에게 꼭 필기 합격이라는 좋은 결과까지 이어지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저는요, 여러분들에게 이 면접에 관한 또 좋은 정보를 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는데요. 아무래도 벌써부터 가채점 이후에 또 필기 합격 이전부터도 면접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정말 많더라고요. 벌써 학원에 찾아오시는 분들도 많아지고 있는데 그런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전국 각지에서 이 면접을 또 개인적으로 준비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을 거기 때문에 저의 이런 영상이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어떤 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사실 여러분들한테는 되게 마음이 무거운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데요. 경기도 지방직에 많이 사례로 나오고 있는 재면접에 관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준비하신 만큼 그 노력만큼 좋은 결과를 한 번에 얻는다면 너무 좋겠지만 아무래도 경기도 같은 경우는 또 지역별로 유독 우수나 미흡 비율로 인해서 재면접이 많이 시행되다 보니 시험을 보기 전부터 재면접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이미 학원에 전화를 주시거나 저에게 인스타로 DM을 주시는 분들도 재면접에 관한 걱정, 본인 지인이, 선배가 작년에 이런 시험에서 재면접을 봤다고 하는데 재면접은 더욱 어려운가요? 많이 떨어지나요? 이런 질문들을 유독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작년 저와 함께 공부하셨던 분 중에 재면접을 보고 최종 합격을 하셨던 그런 사례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사례는요, 바로 경기도 이천시 일반행정직에 지원하셨던 저희 수험생분의 사례입니다. 사실 이분께서는 저랑 준비를 하는 내내 너무 좋은 태도, 좋은 가치관, 좋은 마인드를 모두 다 잘 갖추고 계신 분이셨는데 면접에 워낙 긴장도가 높다 보니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면접이라는 걸 접해볼 수 있는 시간이 거의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현장에 가서 긴장도로 인한 실수를 조금 하셨고 제대로 된 자기 표현을 하지 못해서 결국 재면접을 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우수라는 사례도 재면접으로 이어지긴 하지만 저와 함께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해봤을 때 면접에서 좋은 기량을 발휘하지 못해서 재면접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판단이 들었던 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재면접을 보고요, 당당하게 최종 합격을 하셔서 지금 현직에서 열심히 근무하고 계시는 그분의 사례를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분은 긴장도가 상당히 많은 분이셨어요. 아무래도 발표 불안이라는 게 짧은 시간 안에 완벽하게 극복하기 어려운 상황이기도 합니다. 매년 면접이라는 기준이 강화가 되고 있다는 건 수험생분들이 많이 느끼실 텐데 단순히 필기시험으로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은 공부를 했는지 이론적, 어떤 학습적인 수준만 보는 게 아니라 실제 조직이라는 곳에서 직장 생활을 유연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인지 혹은 민원 업무나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좋은 인성적 태도를 기반으로 오랫동안 공직에서 적합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그런 부분들을 판단하기 위해서라면 분명한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분과 이 재면접을 또 코칭하고 같이 연습을 하는 기간 동안에는 제가 항상 이분에게 강조했던 건 진정성이었어요. 아무래도 첫 번째 면접에서는 본인이 달달달 공부했던 어떤 시정 현안, 어떤 정책적인 이 요소들을 많이 가지고 가려고 했지만 현장을 다녀오시고 나서 느꼈던 건 그런 질문은 생각보다 많이 없었고 자신의 가치관이나 경험을 위주로 궁금해하는 부분들이 많았다는 걸 드디어 아셨기 때문에 제가 말주변이 화려하지 않아도 좋다. 누구나 언변이 뛰어난 사람을 기대하는 건 절대 아니다. 하지만 내가 이 자리에 왜 오려고 하는지를 우리 진정성 있게 솔직하고
좀 당당하게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인드로 같이 준비를 했고요. 실제 이분이 면접을 진행하는 동안 어떤 느낌을 받으셨냐면 형식적인 면접이라기보단 정말 조금 차분하고 진중한 분위기에서 면접위원들이 이분의 답변에 많은 집중을 보여주시고 계셨고 무려 20분이 넘는 그런 시간 동안의 면접을 통해서 심층 면접 같았습니다 라는 그런 반응을 주셨던 사례이기도 합니다. 네, 그럼 이분이 받았던 질문과 내용들을 지금 말씀드릴 건데요. 사실 이분이 저에게 주신 이 면접의 복기를 보면 무려 19문제의 질문을 받으셨어요. 정말 많은 양의 질문을 받으셨는데 이분의 좀 개인정보가 드러날 수 있는 질문을 제외하고 몇 가지 질문을 다 지금부터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분에게 주어졌던 첫 번째 질문은요. 일반 행정직이 어떤 업무를 하시는지 알고 있나요? 라는 이 직렬에 관한 직무 설명을 요구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사실 이런 질문을 꼭 제면접으로만 접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이제 지방직 면접을 준비하시는 많은 분들이라면 내가 지원한 이 직렬이 실제 어떤 직무를 담당하고 어떤 역할들을 해야 하는지는 잘 준비를 해 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딱 떨어지는 교과서적인 답이 아니라 좀 우리 지역 현안에 맞춰서 혹은 내 경험, 내가 어떤 서비스나 어떤 정책들을 보면서 이런 직렬의 필요성이 있었고 이런 걸 담당한다고 알고 있다 라는 이런 유형으로 이분은 답변을 잘 해주셨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어졌던 질문은 그럼 본인은 어떤 부서를 원하시나요? 라는 질문이었어요. 우리 지원 동기가 이제 먼저 제시가 된다면 후속 질문으로 많이 나오는 건 본인은 어떤 일을 맡고 싶어요? 어떤 직무를 담당하고 싶어요? 어떤 부서를 가고 싶어요? 유형처럼 나의 관심도를 보는 그런 질문들도 정말 빈출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분은 이 질문은 이미 첫 번째 면접, 초기 면접에서 준비를 잘 해놓으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부담 없이 이야기를 잘 해주셨다고 합니다. 네. 다음 질문은 이분의 전공을 언급하시면서 이 전공이 일반 행정 분야에 특별하게 작용할 수 있나요? 라는 그런 질문을 주셨다고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블라인드 면접이라고 하는 이제 공무원 채용에서는 이 여러분들의 수험생 분들의 어떤 사적 배경이나 다른 인적 정보가 드러나지 않도록 면접을 하는 게 원칙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뭐 졸업한 학교명, 살아온 지역명, 혹은 가족관계와 관련한 어떤 직장 내용 등을 직접 언급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는 사항이긴 합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이 답변을 꾸릴 때 유독 고민을 많이 하세요. 원장님 이런 거 말해도 되나요? 이런 걸 면접관에게 언급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는데 전공 같은 경우는 블라인드에 포함되진 않습니다. 아무래도 이분은 내가 이런 전공을 했습니다라고 소개를 했다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서와 관련해, 희망 부서와 관련해서 본인의 좀 전공적인 측면들을 잘 보완해서 이야기를 했더니 그걸 연결해서 질문을 주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자기소개나 지원 동기에 자연스럽게 대학교 전공이 좀 녹아들게 컨텐츠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질문으로 활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 경험 질문이었습니다. 혹시 지원자분은 동기와 상급자의 갈등을 해결한 적이 있습니까? 라는 경험 질문을 받았고요. 마치 상황 유형이 좀 떠오르는 그런 질문이죠. 아무래도 면접에서는 뭐 동료, 상관 이런 시리즈가 워낙에 자주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은 이제 남자분이다 보니 이제 군 생활에서의 경험을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남자분들이 유독 군대 경험을 많이 이야기하실 수밖에 없는 건 조직사회나 계급사회를 가장 최근에 경험했던 게 직장이 아니라면 좀 군대라는 배경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유형에 관해 경험을 자세히 설명을 잘 하셨다고 합니다. 다음 질문은요. 바로 혹시 다른 사람들이 본인을 어떻게 평가하나요? 직접 들어본 평가가 있나요? 라는 그런 질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질문은 제가 학원에서 모의 면접을 진행할 때도 필수로 한 번씩 꼭 물어보는 그런 유형이에요. 왜냐하면
어떤 한 사람의 실제 인성과 태도, 어떤 이 사람의 정말 내면적인 성향이 무엇인지를 더 객관적으로 보기 위해서라면 자신이 자신을 평가하는 내용보단 주변 사람이 이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궁금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 역시도 직장을 다니셨던 분들이나 군 생활을 하셨던 분들 혹은 학교 생활에 대한 어떤 소스가 나오면 혹시 그때 당시에 같이 프로젝트를 했던, 같이 근무를 했던, 같이 단체 생활을 했던 분들이 본인에게 좋은 평가를 한 적이 있나요? 부정적인 평가를 한 적이 있나요? 라고 그런 경험을 꼭 물어보는 편이기도 합니다. 이런 질문 같은 경우는요, 당연히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좋은 측면을 어필해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야기를 만들 때 나의 장점들을 잘 보완할 수 있는 컨텐츠를, 경험들을 만드시겠지만 어느 정도는 좀 솔직함이 묻어나올 수 있도록 본인의 객관적인 모습을 잘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사례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 역시 경험 질문이었습니다. 혹시 봉사활동 해본 적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었고요. 봉사활동 경험은 너무 당연하게 준비를 했던 부분이어서 간단히 이야기를 잘 했더니 왜 그렇게 봉사를 많이 하셨는지, 봉사를 많이 하게 된 계기가 있는지 그런 계기에 대해서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분은 길을 가다가 할머니를 우연히 도와드리게 된 순간이 있었는데 그 할머니를 도와드리면서 받았던 인사, 그리고 주변 사람들, 같이 현장에 있었던 분들이 자신에 대해서 격려하는 걸 보고 난 이후 그 뭔가의 뿌듯함과 성취감 때문에 봉사에 관심을 갖게 됐다라는 이야기까지 잘 이어서 하셨다고 하고요. 아무래도 경험 질문들의 답변의 여러분 특징은 면접관들이 가상을 뭔가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행동하고 느낀 것들을 궁금해하는 거기 때문에 최대한 좀 솔직하고 진정성 있는 그런 답변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학원에서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해요. 경험 질문에 대한 꼬리 질문을 대응하지 못하는 건 앞서 말한 경험까지 사실이 아닌 것처럼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정말 본인의 이야기라면 너무 말을 꾸미지 않아도 좋으니 솔직한 생각과 감정들을 잘 꺼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럼 이번 질문은 조금 어려울 수 있는 질문이라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꼭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물론 제가 표현하는 어렵다라는 말이 답변을 못하거나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거나 하는 그런 난이도의 유형은 아니지만 현장에 면접관들과 대면하고 앉아있는 수험생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당황스러울 수 있는 그런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질문이냐면요. 혹시 본인은 리더형, 협조형, 방관형 중에 어떤 유형이라고 생각하세요? 라는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이런 질문들은 여러분들이 짧은 시간 안에 임기응변이 잘 되어야만 하는 그런 질문 유형이기 때문에 어렵다고 느끼실 수 있어요. 아무래도 리더형이라는 건 어떤 문제를 주도적으로 나서서 리더로서의, 대표자로서의 뭔가 팀장으로서의 역할을 주도적으로 잘하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유형의 분들이 선택하실 수 있고요. 협조형 같은 경우는 우리가 팔로워라고 하죠. 팔로워의 유형처럼 리더가 결정한 것을 좀 지지하고 그걸 수용하고 그리고 자신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서 팀의 공동 성과를 이뤄내는데 최선을 다하는 그런 유형에게 가장 적합한 말인 것 같습니다. 사실 여기서 절대 흔들리시면 안 되는 건 바로 방관형이겠죠. 방관을 한다라는 건 아무래도 소극적이고 어떤 문제에 있어서 좀 능동적인 태도보단 수동적인 태도로 비춰질 수 있는 그런 유형이기 때문에 당연히 면접에서 굳이 선택할 이유는 없는 그런 유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말들이 면접에서 들리는 순간 그 짧은 시간 안에 여러분들이 하고 고민을 하게 되고 당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현장에서 임기응변이 잘 나와야 하는 그런 질문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분께서는 저는 협조형에 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팀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주로 제 의견을 제시하기보다는 리더가 결정하는 방향성을 존중하는 역할을 맡아왔습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수동적인 태도만 보이려고 하진 않았고 저도 구성원으로서 최대한 제가 가진 의견들을 잘 피력하려는 노력의 과정을 거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 업무를 진행할 때 주도적인 역할보단 어떤 수용할 수 있는 팔로워 역할을 더 많이 해봤기 때문에 현재 저는 협조형, 유형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다고 해요. 되게 잘하셨죠? 왜냐면 이 질문 역시 사실 학원에서 한번 연습을 해봤던 부분이어서 그냥 본인의 생각과 성격을 담은 이야기를 잘 해주셨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면접관이 이걸 확인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혹시 그러면 말씀하셨던 팀 프로젝트에서 어떤 역할을 맡았었나요? 라는 이야기를 물어봤고 이분은 좀 나이가 어리셔서 크게 직장 경험은 따로 없었기 때문에 대학교 시절 어떤 프로젝트형 과제를 하면서 본인이 자료를 조사하고 좀 보완했던 그런 이야기들로 자신의 역할을 잘 설명해서 면접관이 끄덕끄덕 반응을 해주셨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 사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재면접의 질문 사례 그렇게 어렵지 않으셨죠? 맞습니다, 여러분. 재면접이라고 해서 정말 더 특별하게 어렵거나 말을 못할, 대답을 이어가지 못할 그럴 어떤 어려운 난이도의 문제를 따로 선정하는 건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분이 마지막에 받았던 질문을 보면요. 너무 많이 긴장하는 것 같은데 원래 긴장이 많은 편인가요? 오늘 유독 그러는 건가요? 라는 그런 질문으로 재면접을 마무리하셨거든요. 아마 면접관이 봤을 때 이 사람의 어떤 됨됨이를 잘못 평가했다라기보다는 말 그대로 여러분들께서 이 낯선 자리에서의 긴장과 부담 때문에 자기의 기량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던 그런 좀 어색해하는 모습이 평가에 있어서 크게 작용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면접에서도 이분은 사실 긴장을 완전히 떨치지 못했던 것 같은데요. 그래도 첫 번째 면접 때보다는 좀 더 차분하고 진정성 있는 모습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답변을 다 해주셨기 때문에 면접관들이 들어주시면서 끄덕끄덕이라는 이런 액션을 많이 취해주셨고 그 결과 최종 합격을 하실 수 있었습니다. 네, 사실 이분이 최종 합격이라는 결과를 받고 나서 저랑 전화통화를 하면서 괜히 저도 뭉클한 마음에 둘이서 좀 떨리는 목소리로 고생했습니다. 수고했어요. 너무 축하해요. 정말 다행이네요. 라는 이야기를 많이 나눴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여러분들도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재면접이라는 이 사례를 통해서 불안함을 가지지 마시고요. 오히려 면접에서 면접관 분들이 보려고 하는 게 정말 훌륭한 언변이 아니라 내가 어떤 마음과 어떤 가치관으로 공직에 임하고 싶은지를 진정성 있게 보여주는 게 전략이 되어야겠구나 라는 그런 마음으로 임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경기도 지방직 재면접 사례를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여러분 저는 그럼 또 다음 영상을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제가 경기도 지방직 사전조사서 작성 관련한 내용이나 많은 질문에 대한 답변들을 준비해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최종 합격을 응원합니다. 화이팅!